안녕하세요. 크리스 강의 프리한 TV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기준을 대폭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개정안 내용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민생 경제 회복 지원 관련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 몇 가지 전해드린 후 내년부터 104만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식을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 매년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 한도가 늘어나는 것인데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왔습니다. 이제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상향합니다.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도 달라집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15%,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 관람료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전통시장과 문화비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 공제율을 상향합니다. 전통시장은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부금 금액에 따라서 세제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현행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입니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세액 공제율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는 30%, 3천만 원 초과는 40%로 3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이 40%로 늘어납니다. 고액 기부금의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이유는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소식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경차를 운행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유류세 환급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00cc 미만 경차를 보유한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류세 환급 적용 기간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이는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이고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3년 더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대상을 10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1인당 지급되는 지원금 금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58만 가구에게 지급되어 왔던 지원금이 앞으로는 104만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액도 기존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총 소득 기준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했는데요. 이 기준이 완화되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대상 및 지급액이 대폭 확대되는 정부 지원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녀 장려금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어
앞으로는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더 지원받아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하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가족 간 증여세 공제 관련 새로운 소식인데요. 가족 간의 일정 금액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족으로부터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내용이 신설된 것인데요. 현재 가족 간 증여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에게 증여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단, 미성년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 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이 금액까지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이 금액은 10년 동안만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부모님에게 자녀가 10년간 7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존의 5천만 원에 1억 원이 추가되어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결혼하는 남녀가 각각 부모님에게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는다면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씩 총 4년 동안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혼인증여, 재산공제가 새롭게 신설되기 때문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부모로부터 혼인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추가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인데요. 가족 간 증여받은 재산 중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부터 연간 4천만 원 한도의 보험금, 장애인을 위해 신탁업자에 신탁하면서 증여한 5억 원 이내의 금액, 국가유공자와 의사자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